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오늘 주식승천 벌써 108회입니다. 와, 정말 빨리빨리 시간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 특히 일요일날 와, 집에 있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저도 봄바람에 콧바람 쐬러 좀 나갔다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화창한 봄 날씨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예요. 우리 건강 좀 유념해보고요. 특히 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요, 살짝 찬 기운과 함께 봄을 만끽하는 광합성 자극도 좋다고 합니다. 3월에는요, 여러분, 보도여행, 걸어다니는 여행을 좀 하는 것이 상당히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도여행을 편안하게 주말을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승천과 함께 계좌를 안전하고 좋은 종목으로 잡아놓고 떠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겠고요. 자, 저희도 이제 본개편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황은 안 좋았습니다. 15.30포인트 하락 마감한 1964.69포인트로 코스피는 밀렸습니다. 코스닥 0.90포인트 강보한 마감한 529.8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치 2.7원, 이제 변동성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1070.2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멘토분들 성적표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상당히 나만의 색깔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잘 빠져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적표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자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소리 강보합입니다. 0.5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 약 0.5% 손실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곧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겠죠.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ENM 2.71%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장 엔터주들 조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자주들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 1.49% 오늘장에서 유틸리티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5.5%의 수익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진제약 현재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률 0.6%로 손절 매도 약손절이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산업 1.3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금요일장 승천주로 국보디자인 13,20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네트워크스 1.68% 상승 마감하면서 20.1% 고수익을 기록합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MS 1.27% 상승 마감을 하면서 2.6%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예병군 멘토 2, 3위를 독식합니다. SK네트워크스가 20.1%, 한진중공홀딩스가 17%로 2, 3위를 나란히 차지합니다. 정동 멘토의 팜스토리 11.3%로 4위를 기록합니다. 조민규 멘토의 GNC에너지 10.9%로 5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1위는요,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30.2%로 1위를 기록합니다. 명예전당 살펴봅니다.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입니다. 또한 하나 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멘토분들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 베스트 공개합니다. 10월달 저희가 주식 승천이 9시로 옮겨지면서 지금까지의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 예병군 멘토 117.6%로 당당히 1위입니다. 2위는 김용준 멘토의 60.3%, 3위는 이상로 멘토의 24.8%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독주입니다. 이분을 빨리들 우리 멘토분들이 따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박플러스에선 따라 잡아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수익률 1위, 누적 수익률까지 빛나는 예병군 멘토고요. 그리고 당당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5위권을 기록한 조민규 멘토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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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뭐 수익률, 누적 수익률 베스트 1위. 또 우리가 또 순위권에 바로 5위권에 들어왔다는데 두 분의 인사에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십니까? 오늘 장이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요, 장보다는 아직까지 몸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돼요. 예병 멘토 누적 수익률 승천 쪽에서도 117.6%요? 예. 대단하십니다. 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익절가를 계속 제시해드렸던 게 좀 유효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절가가 아무래도 제시되다 보니까 늘 좀 빠른 차익 실현들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일단 누적 수익률을 100% 정도 만들어 드렸다는 것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뭐 200%, 300%의 어떤 누적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117.6%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200%를 넘어서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조민규 멘토 트렌드 잘 읽어서 5위권에 지금 빠르게 좀 진입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뭐 오늘장 지켜보시면서 좀 의아하다 혹은 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한때는 1960포인트를 하회해서 1955포인트까지도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장 후반부 들어서는 조금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큰 지정학적 리스크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발생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유혈 사태죠. 이런 부분들이 좀 전면적인 부분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에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미사일 발사를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쪽은 강보합 쪽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대형주들은 일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세가 집중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쪽에서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네. 시장 대형주 중에서도 또 어떤 수출 관련주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인 반면에 내수 관련했던 대형 유총주들이 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시장이 약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어떤 내실적인 부분에서는 내수주 쪽에 있어서의 어떤 순환매적인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조민규 멘토는 좀 의아했다. 그 이유를 좀 찾았던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병군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조정의 빌미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그리고 지금 3월 초반까지도 늘 월초에 이제 좀 밀어내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코스피장은 일단 선물, 즉 레버리지가 큰 상품 쪽 선물이나 옵션 상품에 의해서 좀 우지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돌발 악재죠. 이런 구간은 참 우리가 좀 난해하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옵션 상품에 의해서 또 밀렸다라고밖에 말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와 포스코, 즉 시총이 높은 종목을 밀어놨어요. 밀어놓으면서 옵션의 어떤 그 거래, 즉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서 어떤 그 하락을 맞춰 나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몇 개월째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것도 어떤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레버리지가 큰 상품에 의해서 지금 짤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계속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 결국 대한민국 정치에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단기성 자금에 대해서, 그 한번의 자금에 대해서, 한국형 토빈세가 좀 반드시 좀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포스코로 너무 단기 트레이딩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포스코 얘기 하나 살짝만 코멘트 하나 드리면요. 포스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우려감이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LS와 연동되어 있는 거래 가능성이 좀 있다고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뉴스들을 좀 많이 검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대외적인 변수 좀 분명히 있는데요. 러시아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마감한 이후에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기준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주민규 멘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장에서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제가 이제 출연하기 전에 체크했었던 러시아 증시의 흐름을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예, 러시아 증시 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10% 넘는 11% 가까운 좀 급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열리고 있는 유럽 증시라던가,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하락을 좀 보여줬지만 내일장에 있어서도 좀 만만치 않은 장이 오전장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5.5포인트에서 7.7% 정도로 약 1.5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그 루브라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좀 환율에 대한 방어를 하려는 좀 첫 번째 시도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국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확대로 갈 것이냐, 혹은 그렇게 장기적인 또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또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트를 보면서 그 코스피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보더라도 2000포인트 선 정도까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대를 보여줬었죠. 4일 연속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4일 연속 또 양봉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121선 선이 위치하고 있는 1985포인트 내외권만 충분히 넘어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올 초에 하락이 시작됐었던 2000포인트, 2010포인트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장이었었는데, 오늘 시작부터 약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장중에는 1955포인트까지 좀 단기적인 급락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1840포인트 정도를 1차적인 좀 지지 구간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1선이 우상향적으로 이제 터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오늘 형성됐었던 장중 저점이었던 한 1960포인트 이하권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장중에 또 출렁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좀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종목군들을 좀 저가에서 좀 조정을 이용한 매수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글로벌 증시 쪽에 찬물을 끼얹는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이 조정 구간에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분할 매수 쪽으로 잡아보자. 조민규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예병근 멘토가 그렇게 기다렸던 3월달 시작됐습니다.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중소형주 3월 증시 잘 보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예병근 멘토는 자신있게 상승 쪽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중소형주 랠리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출렁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의 어떤 흐름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수급도 나아지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형주가 먼저 가서 제가 아우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끌어올리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좀 어떤 여러 가지 레버리지나 그 다음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조정의 빌미 구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간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중소형주가 굳건히 지금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또다시 지수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의 어떤 포트를 재구성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3월장, 4월장에서 고수익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도 뭐 안철수 관련해서 안철수 신당 창당 관련이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제 테마성 재료보다는 3월장, 4월장은 역시 어떤 재료,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위주의 어떤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보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은 언제나 유효하다. 요즘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승천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좋은 종목군들 계속 꾸준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 많이 참고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명 멘토 그러면요. 예. 2월 달부터 계속 이 3월 달 중소기업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 상승 쪽으로 세우신 전략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첫 거래 그 느낌 고스란히 느끼셨습니까? 예, 뭐 저는 중소형주에 대한 확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이런 또 리스크가 딱 단기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사실 2월장에서 어떤 나타났어야 될 부분인데 그 2월장에서 전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2월장 말미쯤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이 점이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형주의 어떤 랠리를 본다면 이 리스크도 크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키 리졸브 훈련에 이어서 독수리 훈련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2월장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맷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몇 방 맞다 보면 이것이 큰 리스크가 아닐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2월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리스크가 3월장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3월 증시하면 계절이 또 바뀌죠. 따스한 봄날로 좀 바뀌는 부분에서 훈풍이 좀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분께 그러면 결론 내봅시다. 3월장,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한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내려올 경우에 분할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현금화를 시키고 소나기를 피해 가야 되는지 조민기 멘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옵션 만기일 있죠. 그 컷오프 만기가 이제 그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또 있고요. 또 하나는 FOMC가 이제 3월 18일 날부터 또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변수가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 출렁임을 좀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어떤 지정학적인 단기적인 리스크는 사실은 큰 어떤 시장의 어떤 큰 틀을 바꿀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랬다는 불확실성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3월의 중순이 넘어가면 나름대로 좀 조정이 마무리되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좀 접점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겠냐. 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을 좀 저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는 3월 중순 이후에 분할 매수 관점의 저가 매수 분명히 매력 있는 자리다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는요? 예,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강력한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종목군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늘 시장은 그랬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서 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자, 그런 종목군은 조정 시마다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종목은 예병군 멘토가 잡아주실 거죠? 예, 그럼요. 조민규 예. 멘토랑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종목군들은 이 두 분의 우리가 승천주에서 나오니까요.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요. 간략하게 한 종목, 핵심 종목만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보죠. 일단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이 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최근에 있었던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단기적으로 좀 기관권에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고가 대비해가지고는 약간 소폭 하락막은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여전히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 자체가 약간은 좀 그 변동성이 좀 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5포인트 정도 장중 종가상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고가 돌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신호는 한 번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도 충분히 고가 돌파에 대한 그 시도를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42,000원대를 종가상으로 넘어서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권에서 42,000원대를 다시 한번 종가상에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44,000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주간 한 주 추이를 좀 봤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가장 수익률이 좋은 SK네트워크스 한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가장, 블록딜이 좀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약한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정의 자리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대였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지지대로 만들어진 구간입니다. 이 앞전 부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앞전 부분에서, 분명히, 지지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죠? 지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가, 여기에 밀리면서 이제 저항대가 돼버렸었는데 다시 이 저항대를 뚫으면서 강한 지지대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그 전 고점인 8,9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8,900원대까지 스윙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8,900원 무난하게 넘어서기 시작하면 만원대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SK네트워크스 지금 이제 그룹 재무구조 개편과 함께 그 다음에 SK엔카의 어떤 인기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SK네트워크스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은 여러분들께서 필히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면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쪽에 자신의 색깔을 제대로 입혀놓고 강점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누적 수익률 1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두 분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시황과 이슈관을 좀 읽어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과 토픽 종목도 선정하는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슈는요. 조민규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5일까지 열리는 중국 양해로 인해서 중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 소비 관련주와 환경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양적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에서는 이미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경우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장중에 비제조 PMI 지수가 좀 발표가 긍정적으로 좀 나왔었는데요. 자, 중국 양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조민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저는 GNC 에너지를 토픽으로 꼭 선정했습니다. 보트에 있는 GNC 에너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예, 저는 성도 ENG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성도 ENG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3월에 중국에서 이 양회의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논의를 나눌 만한 이 주제 자체는 대부분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 부분의 핵심 쪽으로 좀 들어갔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먹거리가 있는지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새 그 기상예보,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은 새로운 하나의 어떤 지표들을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한 이제 농도 지수를 방송에서 기상 일기예보에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이제 뭐 베이징이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중국의 대도시권에는 사실상 이제 뭐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떤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 양해를 통해 가지고 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좀 그 직접적인 그 언급이 될 걸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사실 국내 증시에서도 환경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환경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가 올해 들어서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맨 위에 보이시는 파란색 주가의 흐름이 이제 코웨이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수질과 관련해서 물 관련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7%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두 번째로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메탄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 발전 그런 것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한 2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위닉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공기청정기라던가 그 제습기죠. 제습기 관련 매출이 좀 급증을 하면서 작년부터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시세를 냈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 쪽에서는 OCI가 이제 대표주인 회사이죠. 마찬가지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시작됐었던 지수가 한 2010포인트 정도부터 지금 오늘 종가가 1965포인트 정도에서 마감했으니까 시장은 사실상 조정을 받았지만 환경 관련주 쪽에 어서 주가 흐름들은 시장보다 상당히 견조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병군 멘토는요. 우리가 이 양회 부분에서 또다시 지켜봐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성장에 여전히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가, 한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 우리나라도 고속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삶의 질적으로 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 역시 그 진통, 즉, 성장에 대한 성장고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르게 삶의 질적인 문제로까지 전환되기에는 조금 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대 양해에 대한 내용하고 주요 사항을 일단 준비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기였죠.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후진타오 신정부 출범해서 산업 구조 조정하고 내수 진정하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11기에서도 마찬가지 주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죠? 주요 내용들이 나왔는데 12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2013년도에 17년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인데 성장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안정 쪽인데 이 민생 안정 쪽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삶의 질적인 부분, 성장을 제외한 질적인 부분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분배에 대한 부분과 도시화에 대한 부분들에 분명한 숙제를 안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질적인 측면보다 더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소득 분배에 대한 문제, 도시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한 PPT를 보면요. 역대 전인대의 목표치 및 실제치입니다. 실제로 보면 역대 전인대가 늘 성장 쪽 위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표치와 실제치를 거의 능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세부적으로 정리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멈추고 있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13년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실제로 성장 쪽 위주의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물론 환경 문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고에 따른 고통이죠. 그런 부분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장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관리 아니냐. 왜? 빈부격차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장 쪽 위주로 어느 정도 발은 맞춰가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도시화 부분, 성장 쪽 부분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양회에서 핵심적으로 보면 조민규 멘토는 소비재와 환경 관련된 종목군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예병군 멘토는 오히려 성장과 도시화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성장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 환경 문제하고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성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장 쪽이지만 환경 문제하고도 결부가 돼 있거든요. 네.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제 지원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것은 성장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성장 쪽도 분명히 큰 값어치를 둬야 되고 환경 쪽에서 어떤 공통되는 분모가 있으면 그쪽에 조금 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 조금 더 중국 쪽에 어떤 중국 증시의 어떤 해답을 찾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조민규 멘토가 이슈를 잡으면서요. 환경 문제 쪽의 화두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 부분을 수혜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엿볼 수 있는, 우리가 주가를 매수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만한 그 종목군들을, 여러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 네, 일단 뭐 환경 관련주 하면은 뭐 크게 이제 물 관련주, 그다음에 대기오염 관련주,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섹터로 이렇게 좀 분할해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아까 방송에 그 자료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뭐 코웨이라던가 이런 정수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회사들이 일단은 뭐 폐수라던가 폐수 처리라던가 이런 어떤 깨끗한 물을 마시는 데서 있어서 수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안정적인 우상향 패턴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뭐 OCI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과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그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도 뭐 유닉스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가 흐름들도 좋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형 사이클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그 예병규 멘토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 그런 생각은 동일하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환경이라는 문제는 사실 중국만의 어떤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에서 발생한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스모그들이 우리나라까지 전이돼가지고 사실은 후예가 우리나라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흐름들이고, 펀드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펀드들이 사실은 환경이라던가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펀드들이 사실 그 작년서부터 가장 좀 두드러진 주가 수익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어떤 환경에 대한 관련 회사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에 속할 수 있고 기술력이 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국 시장으로 또 진출해가지고 그에 따른 그 확장형 정책 혹은 그에 따른 이제 수혜, 매출액도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순히 어떤 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큰 이슈적인 부분으로서 지속적인 매출과 외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중국 내부의 석탄 소비가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는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맞겠죠. 다량으로 발생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집중해봐야 될 것 같은데, GNC 에너지가 과연 이 부분의 최대수의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는지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요, 왜 탑픽 종목이 선정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업을 선정하는 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과 현재 주가가 얼만큼 좀 매칭이 되어 있는 저평가 국면에 있느냐를 이제 가장 먼저 그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10월 달에 상장을 해서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PER로 봤을 때 한 11배수 정도에 속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어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5% 정도 매출액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 역시도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존에 지금 사업적인 목표로 달성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700억 매출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외형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적인 부분을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사업 영역을 보시면 이제 비상용 발전기죠. 최근 들어서도 뭐 IDC 센터라던가 그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이 뭐 LG U+에도 새롭게 또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가장 큰 올해 있어서의 화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국에다가 IDC 센터를 이제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비상용 발전기가 사실은 이제 필수적인 항목이 되겠고요. 요 밑에 이제 세 번째로 보이시는 친환경 발전 사업,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 사업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부분과 관련된 이제 매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한 2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매출에 또 추가적인 이익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비상발전기에 대한 뭐 시장 자체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DC와 뭐 R&D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고 또 그의 그 GNC 에너지가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마켓쉐어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넓어지면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외형 성장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가스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가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어떤 폐수,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 그럼 사실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 전기를 사실 이제 되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사업부가 서서히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급락을 하고 한 7,000원, 6,000원이 살짝 이탈하는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주가가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흐름도 보였었지만 실질적으로 상장됐을 때 공모가가 6,000원 정도 밴드에서 설정을 됐기 때문에 뭐 13,000원, 15,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라가면서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도 기관권의 매도 수급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GNC 에너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성도 ENG, 앞에서 이 양회에서의 성장성,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접목되어 있는 환경 문제까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성도의 이름을 풀어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 것 같아요. 성장성, 도시화. 성도네요, 그죠? 그런 부분 맞습니다. 저희, 네. 우리 MC님께서 역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성도 ENG를 제가 조금, 탑픽으로 들고 온 이유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 봐라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얘기 나올 때마다 탑픽 종목으로 사실 성도 ENG를 거의 들고 나왔습니다. 매번 거의 똑같이 성도 ENG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나타내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 성도 ENG를 어떤 또 탑픽 종목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탑픽 종목으로만 3번, 그리고 제가 승천주로도 한번 들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대박 플러스도 한번 들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들어보죠, 그럼. 예, 바로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중국은 도시화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성장성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장성과 도시화에 딱 맞는 종목이 성도 ENG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또다시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ENG는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자리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자리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 7,300원대가 늘 밀려왔던 자리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짝 돌파하고 이제는 강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된 상승을 하면 전 고점대 영역인 9,600원대까지 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역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자,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거에,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똑같은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빠지고 나서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ENG는 빠졌다고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자, 대형주에서 마냥 기다리면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좀 접어두시고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그 점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중소형주 성도 ENG 차이나 디스카운트에서 중국 상장주만 보지 말자라는 관점에서요. 강력하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멘토링하면서 수익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막 오른 중국 양회 오늘 올랐습니다. 진짜 수혜주 먹거리 찾기로 우리가 해봤는데요. 조민규 멘토는요. 결국은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집중을 해보자. 모멘텀과 실적을 경비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주목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GNC 에너지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병근 멘토는요. 성장고는 성장에 따른 진통이지 성장의 저해 요인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요. 역시 도시화와 발전, 경제 성장 쪽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성도 ENG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들이 포트에 편입시킬 수 있는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예병근 멘토 MDS 테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누적 수익률이 117% 정도거든요. 이 MDS 테크로 130%를 넘어가시겠죠? 와, 예. 또 기대가 되는 증세. 답변을 먼저 주시. 예. 멘트 어렵잖아요. 그러면 멘트. 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부터. 자신감 예. 넘칩니다. 예. MDS 테크 제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제가 조민규 멘토님께 여쭤봤어요. 요거 같이 기업 탐방 가실 계획은 없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살짝 여쭤보니까, MDS 테크를 우리 조민규 멘토님께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또, 우리 조민규 멘토와 함께 기업 탐방 꼭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MDS 테크.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카 시스템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군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대차의 지금 전장에 대한 확대, 설비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 3개년 정책에서도 지금 나왔던 것이 바로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MDS 테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카로 가기 위한 발돋움에 지금 딱 초입 단계에 와 있다. 요 점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DS 테크에 대한 사업 부분들, 요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MI 솔루션이라고 해서 요 HMI 솔루션, 지금, MDS 테크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스마트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음성과, 그 다음에 어떤 이 인베디드에 의해서, 지금 차량이 제어되고, 통제가 되면서, 이런 미래 산업, 미래 스마트카 쪽으로 해서 어떤,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꼭 필요한, 동사의 어떤 기술력이 아니냐, 그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능형 차량 안전 시스템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가 하면, 지금 이미 제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졸음운전 감시 장치라고 해서, 눈 깜빡임이 없으면 바로 경고음을 알려서 졸음운전을, 경고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전조등.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전조등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향 시스템하고 전조등 시스템을 같이 융합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차량을 이탈하게, 차선을 이탈하게 됐을 때 탈선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능형 차량 안전 시스템의 통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MDS 테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결국은 미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고, 먹거리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MDS 테크,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하고 현대 오토론 등에서 신규 고객층이 좀 확보가 되고 있고 계속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뚜렷이 지금 드러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DS 테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강한 상승 이후에 한참 동안이나 횡보를 했어요. 한참 동안이나, 자, 이렇게 2012년도에 상승이 있고, 한참, 12년도와 13년도,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을 딱 이루어내면서, 한참 동안에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박스권 자리대를 살짝 뛰어넘어 놨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의미 있는 자리대, 아직도, 그 의미 있는 자리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여기서 강한 상승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매수가를요, 좀 낮게 잡아서 여러분들께, 일단, 오늘 종가가 19,250원이에요. 그런데 요 살짝 밀려주는 19,000원대 자리에서, 매수를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일단은 목표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각기법에서 목표가는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3,100원을 일단 목표가는 잡아드리겠고 손절선을 더 의미 있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17,300원인데요. 이 17,300원이 무너지면 다시금 박스권 하단인 16,850원대에서 한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참 동안 행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의미 있는 자 손절선 자리대만 지켜나가시면 충분히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동사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MDS 테크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조민규 멘토님도 워낙 좋게 보셔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좋게 보셨는지 아니면 예, 저 좋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초반에 예. 방송 전에 제가 괜찮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예.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네. 일단 제가 딱 압축해서 세 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브라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충분히 좋은 기대 수익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꽃피는 봄날에 두 분이 손을 꽉 잡고 두 분이서 탐방을 가실 의향은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또 방문했었던 기억이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이나 뭐 시대적인 상황에서 참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좀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어떤 그 예병규 멘토의 멘토링을 좀 따라해 보신다고 한다면 방송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병군 멘토가요, 이 중소형주에다가요, 시장의 트렌드까지 입혀가셔갖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 모두를 따라 하시면 수익만 챙기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 핫한 트렌드가 하나 있었죠. 애플에서요, 처음으로 그 운영체계, OS 체제 자체를 자동차용으로 이번에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악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스마트 기기를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 MDS 테크가 이쪽에 선발주자로 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는 습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보내기 앞서서요, 고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조민교 멘토가요, 2014년도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요,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역 3번 출구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후 2시부터 따라하시면 오셔서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민규 멘토입니다. 내일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요. 저녁에 1시간 동안 3월 주식시장의 대전망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러분들을 무료로 온라인에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 조민기 멘토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 승천의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